현디, 캔디의 빵과 영화 사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FM 하모니 빵과 영화 사이의 현디, 캔디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바로 가족인데요. 요즘 진짜 콘텐츠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콘텐츠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살아남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가족인데요. 뭐 하하버스나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등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는 콘텐츠는 웬만하면 사랑받는 것 같아요.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감을 주는 주제이기 때문이겠죠? 가족.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도 가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은 가족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그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며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가족에 대한 영화와 빵은 어떤 걸 준비했죠? 바로 고령화 가족과 샌드위치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영화 고령화 가족의 대표 OST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의 초 듣고 오겠습니다. 가슴 속에 스며드는 고독이 몸부림치되 갈 길 없는 나그네의 꿈은 사라져 비에 젖어오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지우지 못한 채 빗소리도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내 상처 지우지 못한 채 빗소리도 느끼네.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너무나도 네, 고령화 가족의 대표 OST 초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되게 독특해요. 고령화 가족 어떤 영화인지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영화에 5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고령화 가족.
이 가족의 인물은 5명인데요. 엄마를 중심으로 첫째 한모 44살이고요. 둘째 인모 40살이고 셋째 미연 그리고 미연의 딸 중학생이 있습니다. 먼저 인모 박해일 씨가 연기했는데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게 되고 그 충격으로 3개월 동안 보증금 밀린 집에서 혼자 살다가요. 이혼 서류에 도장도 못 찍고 영화 감독이 꿈이었는데 영화 감독에도 실패하고 그렇게 우울하게 살다가 결국엔 삶을 마감하려고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엄마에게 전화가 옵니다. 너 닭죽 좋아하잖아. 닭죽 먹으러 집에 좀 와. 그 이야기를 들은 임모는 정말 닭죽을 먹으러 하던 것들을 마무리하고 지하철을 타고 엄마의 집으로 갑니다. 엄마는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면서 삶을 이어가는데요. 44살 첫째 한모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임모는 닭죽을 계기로 다시 엄마의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그때 처음 보는 중학생이 보입니다. 그 중학생 바로 셋째 딸 미연의 딸이었어요. 중학생의 말을 들어보니 이제 엄마랑 연모의 딸도 이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의 닭죽을 시작으로 인모와 한모와 미연 그리고 미연의 딸 5명이 한 가족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럼 그 5명이 한데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왠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별의별 일도 다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별의별 일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늙은 노모의 집에 나이 많은 자식들이 얹혀 사니까 동네 사람들이 엄청 수군수군대고 막 그래요. 5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데 인모 같은 경우는 되게 영화에 대한 꿈이 원대했던 사람인데 모든 걸 다 실패하고 집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막 되게 삶에 대한 불만도 많고요. 첫째 한모는 원래 조직 생활하고 깜빵에 갔다 왔던 그런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되게 자기 개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또 미연은 2번째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데 중학생 딸을 뒀지만 항상 사랑, 남자에 대한 욕망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너무 다른 5명이 모이니까 서로 엄청 싸워요. 막 중학생 미연의 딸이 피자를 혼자 시켜 먹는데 인모와 한모는 백수니까 피자 잘 못 시켜 먹잖아요. 그쵸. 네, 그 중학생 딸의 피자를 훔쳐 먹으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그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미연이가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미연이 남자친구도 만나고 미연이가 이혼한다고 했으니까 미연의 남편도 만나고 근데 또 미연 남편 만났다가 너무 나쁜 말 듣고 오빠들이라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다 같이 을왕리로 여행도 가고 막 싸우다가도 밥 시간만 되면 같은 된장찌개에 숟가락을 넣고 함께 밥도 먹고 그렇습니다. 결국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가족이었네요. 그쵸. 의리 하나는 끝내줘요. 되게 안 어울리고 다 다른 모습 같은데 의리 하나는 끝내주더라고요. 막 을왕리에 가서 다 같이 모여서 조개구이를 먹고 있는데 미연이 옆 테이블 남자들과 싸움이 붙어요. 근데 또 한모와 인모는 오빠라고 자기 동생 건드리는 남자들에게 일단은 무작정 덤벼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의리 하나 끝내줘요. 그리고 또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사실 한모가 교도소에 갔던 이유도 동생 인모의 일을 덮어주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였고요. 미연도 오빠들 너무 싫어하지만 새로운 남자친구와 결국 결혼하게 될 때 결혼식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게 오빠들이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되나요? 다들 결국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서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 함께 모여 살았던 그 시간들이 아마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각자의 삶을 시작했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겨 엄마의 집으로 모이게 됐을 때 그때처럼 같이 모여 밥을 먹고 여행을 가고 다시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그게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고령화 가족 줄거리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고령화 가족의 OST 런앤런 듣고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네, 고령화 가족의 OST 런앤런과 이어서 완 넥스트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고령화 가족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 가족에 관련된 에피소드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같은 가족이어도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한 가족이지만 정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랑 다 너무 다르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맞고 어떻게 안 맞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언니랑 오빠가 있는데 언니랑은 성격이 조금 잘 맞는 편인데 오빠랑은 성격이 완전 반대 느낌? 언니랑 저랑은 되게 거침없고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편이고 뒤끝 없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러면 오빠는요? 오빠는 약간 엄마랑 비슷해요. 오빠랑 엄마는 되게 할 말이 있어도 일단은 좀 참는 편? 마음속에 좀 담아뒀다가 천천히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끝이 또 없는 건 아닌? 그러니까 언니랑 제 성격은 비슷한데 오빠는 저희랑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되게 그렇게 언니분이랑 현디의 성격이 비슷하고 오빠분이랑 어머니분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갈등은 없었나요? 갈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어디 놀러 가거나 무슨 일을 같이 하게 됐을 때 언니랑 저랑은 목소리도 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성격이니까 막 자유롭게 의견도 제시하고 일단은 막 무대뽀로 무작정 추진을 하죠. 그러면 오빠 같은 경우는 엄마도 그렇고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불만을 표하거나 아, 네네. 결정하기 직전에 네네. 그제서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음,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항상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 다 같이 무언가를 할 때. 그쵸. 왜냐하면 가족의 성격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혹시 캔디님의 가족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의 MBTI를 잠깐 소개해 보면요. 저희 아버지는 ESFP시고, 저희 어머니와 남동생이 ESFJ, 제가 ISFJ, 또 가끔 ESFJ가 나오는데요. 오, 어떻게 가족들 부모님도 MBTI를 직접 해보신 거예요? 네, MBTI가 한창 유행했을 때 저랑 동생이 부모님께 해드렸거든요. 근데 놀랐던 건 생각보다 저희 가족의 MBTI가 유사하다는 점? 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약간 즉흥적인 편이시기는 한데 오히려 어머니와 저와 동생에게는 그런 부분이 저희는 계획적이니까 또 이렇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들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또 제가 집에서 가족들에게 어떤 고민거리를 털어놓았을 때 다 F잖아요. 얼마나 공감과 감정이입을 잘해주는지 밖에서 제가 힘든 일이 있고 할 때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가족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족이랑 정말 반대네요. 너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잘 맞는 그런 느낌? 뭐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사한 편인 것 같아요. 좋네요. 근데 요즘 사실 가족이라는 단어의 어떤 개념, 의미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 가족을 꾸리려는 사람이 이전보다도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주위에 친구들이나 또 언니 오빠들을 보면 1인 가구도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이라는 의미가 이전처럼 막 결혼을 꼭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뭐 반려견을 키운다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인 가구로 산다든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점점 생겨나는 것 같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가족을 꾸리고 싶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봐서 그런지 되게 현디에게도 종종 얘기했지만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면 몇 살이죠? 20살? 20살은 넘었으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가족에 대한 생각, 제가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가족이 정말 화목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아니 캔디 네. 몇 살이죠? 제 나이는 시크릿. 굉장히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의 가족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한 티가 너무 많이 나네요. 흔적이 있나요?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대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바로 현디님의 또 가족에 대한 생각이시겠죠? 근데 좀 청취자분들이 재미없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캔디랑 비슷해요. 정말요? 얘기해 주세요. 요즘에 네. 저희 같은 젊은이들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제 친구들만 봐도 진짜 네네. 다 결혼 안 한다. 맞아요. 뭐 아이 안 낳는다. 맞아요. 어쩌면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은 가족관을 갖게 됐는지 저도 일찍 결혼하고 싶고요. 네네. 아이 빨리 낳고 싶고요. 빛과 소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따뜻한 가정을 하루빨리 이뤄내고 싶습니다. 또 요즘엔 약간 그런 생각도 해요.
막 이전에는 결혼이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내가 내 커리어에 대해서 정상에 올라가고 네네. 뭔가 가정이 생기고 난 이후에도 내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을 때 네네. 그럴 때 좀 결혼을 하고 싶다,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 생각까지도 좀 없어져서 같이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네네. 커리어를 같이 쌓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현디의 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좀 달라지셨나 본데요.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 이런 가족관을 갖고 있는 게 가족만한 게 또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가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삶에 꼭 필요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영화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영화에서 가족의 핵심 인물이 배우 윤여정 씨가 연기한 엄마잖아요. 현디님은 혹시 엄마와의 지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엄마와의 지난 에피소드요? 네. 지난. 지난 에피소드? 네. 딱히 막 엄청 큰 사건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지난 에피소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도 그 박해일 씨가 이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이제 삶을 포기하려 했을 때 엄마가 닭죽 먹으라고 해서 네네. 다시 살기로 결정하잖아요. 닭죽. 그런 것들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막 힘들고 괴롭고 아니면 혹은 뭐 엄마랑 싸우고 이랬을 때 그 닭죽 같은 엄마의 킥?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무언가? 네네. 그런 거를 먹거나 보면서 다시 음.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나가는 힘을 얻는데 뭐 예를 들면 엄마랑 막 싸워서 방문 쾅 닫았다가도 엄마가 너 좋아하는 수박 잘라놨어 먹어 이러면 또 되게 아무렇지 않게 가서 먹고 맞아요. 엄마랑 도란도란 얘기하고 맞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맞아요. 엄청 거창한 게 떠오르지는 않지만 사실 한 저를 키우신 전부가 거창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명장면, 영화 명장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명장면 이야기하기 전에 세 번째 OST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속 수록곡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명장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현디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명장면은 뭔가요? 사실 저 곰곰이 많이 생각해봤는데 엄청 거창한 장면보다는 저는 이런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어떤 장면이요? 그 영화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집에 모여 살게 된 형제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할 텐데요. 갑자기 이제 마지막쯤에 그 된장찌개 있잖아요. 큰 된장찌개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된장찌개에 5개의 숟가락이 동시에 들어와서 네네. 그걸 뜨는 장면으로 그 식사 시간이 끝나는데 저는 사실 그 짧은 장면이 이 영화를 보여주는 이 영화가 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어떤 메시지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각자 다른 사람들이고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어쨌든 밥 먹게 되는 같이 밥 먹게 되는 하나의 된장찌개에 숟가락을 편하게 담글 수 있는 아, 그렇네요. 네. 그게 바로 가족이 아닐까. 네,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달라서 막 그 밥상에서도 엄청 싸워요. 엄청 싸우고 티격태격대고 근데도 다 같이 이렇게 된장찌개에 숟가락을 넣을 때 네네. 결국에는 가족이구나. 가족이구나.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무슨 일 있으면 밥 같이 먹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뭐 또 다른 장면 생각해 보자면 을왕리로 이 가족들이 작은 차를 타고 놀러 가는데 네. 그냥 승용차, 일반 승용차예요. 그 승용차가 아마 5명까지 탈 수 있는 걸로 그쵸. 알고 있는데 그 미연의 남자친구까지 총 6명이 네. 그러니까 미연의 딸은 누군가의 무릎 위에 앉아 있겠죠? 중학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뭔가 불법적인 일인 것 같기는 한데 복작복작 그렇게 하나의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그 차 안의 이미지가 네. 네, 영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막 막 싸우다가도 한 차에 복작복작 부딪혀가지고 여행 가고 된장찌개 같이 먹고 그런 게 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하는 다 달라도 결국에는 같이 밥 먹게 되는 그런 가족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현디님은 평소에 집에서 그렇게 복작복작 가족들과 식사를 많이 하는 편이세요? 아니죠. 저는 막내여서 네, 언니 네. 오빠가 이미 다 독립을 했기 때문에 각자 각자 다른 곳에서 서로의 가정과 밥을 먹지만 또 연애에 한 번, 2번씩 있는 그런 기념일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특별한 기념일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시겠어요? 그쵸. 기념일 전까지만 해도 막 이것저것 싸우다가도 그렇게 모여야 될 때 되면 또 다들 조용히 한데 모여서 맛있게 밥을 먹곤 합니다. 꼭 고령화 가족에 나오는 그런 가족의 모습 같네요. 그쵸. 모두가 다 한 밥 먹으니까 가족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가족 얘기, 또 고령화 가족의 가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지막 음악 듣고 이번에는 캔디의 빵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OST 듣고 올게요.
FM 하모니 빵과 영화 사이의 현디 캔디입니다. 이제 빵 박사인 제가 나와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빵 박사님 나와 주셔야죠. 이 고령화 가족을 보면서 어떤 빵이 떠오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샌드위치가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오, 샌드위치요. 네, 현디님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아, 없어서 못 먹죠. 샌드위치 맛있죠. 저도인데요. 현디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고령화 가족의 인물들을 보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인물들이 한데 그 집이라는 곳에 모이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샌드위치도 샌드위치 재료가 뭐가 있죠? 양상추, 양상추, 빵, 빵 있고 햄, 햄, 치즈, 딸기잼, 딸기잼. 뭐 베이컨. 맞아요.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쵸, 모든 게 될 수 있죠. 근데 그 재료들의 맛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느낄 때 그 다른 재료들이 빵 속에 이렇게 합쳐짐으로써 내는 그 각각의 재료, 고유한 그 맛을 뛰어넘는 맛. 하모니, FM 네. 하모니?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샌드위치를 보면서 고령화 가족의 영화와 맞다, 결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 맞네요. 네. 저는 특히 그 영화에서 현디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을왕리로 가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임모와 미연이 옆 테이블 사람들과 시비가 붙게 돼요. 저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현모, 임모, 미연 세 남매가 합심해서 옆 테이블 사람들과 이 다투는 모습. 평소에는 티격태격하다가도 위급한 상황 되니까 이렇게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죠? 정말 가족은 가족이구나. 이렇게 다른데도 가족은 가족이구나. 다른 위해를 가하는 세력이 있을 때 샌드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현디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그 엄마의 대사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현디님 그 대사가 어떤 대사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배우 윤여정 씨가 엄마의 역할을 했는데 야, 무슨 일 생기면 그렇게 형제끼리 팔 걷어붙이고 돕는 거야. 딴 건 몰라도 단결력 하나만은 최고다. 맞습니다. 이 샌드위치가 각각의 재료가 고유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햄이나 베이컨은 짜고 양상추나 당근은 되게 건강한 맛이고 잼은 달콤하고 이렇게 고령화 가족의 인물들처럼 모두 다른 맛을 내는데요. 이 다른 맛의 재료들이 합쳐져서 그 내는 뛰어난 맛, 이런 게 또 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쵸, 모든 가족은 샌드위치네요. 맞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가족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캔디님에게 가족이란? 제게 가족은 love, 사랑인 것 같아요. 방금 좀 너무 느끼했어요. 느끼했나요? 버터 한 스푼? 저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는 지금 고령화 가족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계속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샌드위치도 결국은 가족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노래 듣고 올까요? 네, 저희 지금 들으실 노래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입니다. 근데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왜 선택했어요? 사실 이 곡이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는 곡이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한창 막 들으시길래 이게 어떤 내용이길래 좋아하시지 싶었는데 가족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가사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구나.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가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오겠습니다.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날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건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있다가 그대 오기만 기다린 그때가 자꾸만 떠올라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고 왔습니다. 이제 샌드위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샌드위치요? 네, 샌드위치 집에서 직접 자주 만들어 드시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아, 어떻게 하셨지? 제가 빵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체중 감량을 해야 돼서 식단을 조절해야 할 때 왠지 크림빵 같은 걸 먹기엔 부담스럽고 약간 나의 양심의 이 가책을 덜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샌드위치여서 집에서도 종종 해먹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있는 재료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속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현디님은 집에서 샌드위치 만들어 드시나요? 저도 같습니다.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몸으로 통밀빵으로 빵을 바꾸면 샌드위치가 진짜 건강식이거든요. 그쵸. 다이어트식이거든요. 저도 집에 있는 재료들을 이렇게 때려 넣어가지고 샌드위치 가끔 해먹습니다. 요즘 핫한 샌드위치 있어요? 추천해 주실래요? 요즘 핫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비교적 최근에 먹어본 게 당근 라페 샌드위치예요. 당근 라페 샌드위치? 당근 라페요. 네네. 저희가 같이 먹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제가 당근 라페 그때 캔디가 잘 몰라서 네네. 제가 설명해주면서 그거 먹어봤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도 그 이후에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또 해봤거든요. 근데 당근 라페가 프랑스어로 채를 썬 당근 또는 강판에 단 당근이라는 뜻으로 당근을 잘게 썰어 소금에 절인 음식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프랑스식 샐러드 또는 피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당근 라페를 그냥 건강을 생각해서 그냥 먹어도 좋지만 에이 그냥 먹는 건 좀 제가 알기론 당근 라페를 이용한 요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대표적인 게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당근 라페 진짜 활용할 때 많을 것 같은데 냉장고에 쟁여두면은 말한 것처럼 진짜 그냥 반찬처럼 먹어도 되고 샌드위치도 해 먹어도 되고 맞아요. 뭔가 곁들이기 되게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당근의 그 오독오독한 식감이 살아있으면서 당근 라페 소스에 소금, 머스터드, 후추, 레몬즙 등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시큼한 맛이 나기도 했어요. 굉장히 건강한 맛이랄까요? 근데 또 희한한 게 그렇게 건강한 맛이 나는데 샌드위치 같은 어떤 음식에 곁들여주면 되게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당근 라페를 생으로 먹으라고 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샌드위치로는 가볍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당근 라페 샐러드 같은 것도 네네. 샐러드랑 같이 비벼 먹어도 맛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서대문구의 샌드위치 맛집 소개해 주시나요? 그럼요. 샌드위치가 현디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아주 골고루 들어가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바쁜 학생들이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서대문구에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샌드위치를 파는 빵집들도 되게 많았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오늘 소개해보려고 하는 빵집은 바로 마더린더 베이글입니다. 베이글이요. 베이글로 샌드위치 만들면 진짜 맛있겠다. 네, 그래서 이곳이 서울 3대 베이글 맛집으로 알려진 곳이라고도 하는데요. 3대 베이글? 네, 진짜 유명한 데네요, 그러면. 그쵸. 줄 서서 먹는 데인가? 네, 줄 서서 먹는다고 하는데 이제 평일 오전에 가면 그래도 비교적 자리가 있고 줄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요즘 베이글 인기 장난 아니잖아요. 맞아요. 평일 오전에나 가야 먹을 수 있군요. 네, 그런 곳이 서대문구에 있다니 네, 축복이네요. 네. 그리고 종류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훈제 연어 샌드위치, 이탈리안 클럽부터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 치킨 샐러드 샌드위치까지 정말 그 종류가 무척이나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해 먹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바쁜 학생들이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러는데 혹시 캔디님도 자취하지 않으셨어요? 저 자취했었죠. 그때 샌드위치 많이 드셨나요? 저는 그때는 지금처럼 막 식단 조절에 신경 썼던 때는 아니어서 샌드위치보다는 김밥, 컵밥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 샌드위치가 맛있다고요? 서대문구에 있는 마더린너 베이글이요. 저 근처에 자주 가는데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유 씨의 무릎 듣고 오겠습니다. 모두 잠드는 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다 지나버린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서 깨어있어 누굴 기다리나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던가 그것도 아니면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자리를 떠올리나 무릎을 베고 누우면 나 아주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머리칼을 넘겨줘요 그 좋은 손길에 까무룩 잠이 들어도 잠시만 그대로 두어요 깨우지 말아요 아주 깊은 잠을 잘 거예요 조용하던 두 눈을 다시 나에게 내리면 나 그때처럼 맑게 웃어 보일 수 있을까 나 지친 것 같아 이 정도면 오래 버틴 것 같아 그대
네, 오늘 고령화 가족에 대한 이야기, 또 샌드위치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가족에 대한 참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현디님이 생각하는 가족,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 저는 아까 고령화 가족에서 명장면으로 꼽았던 그 된장찌개 장면처럼 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된장찌개에 스스럼 없이 숟가락을 함께 꽂을 수 있는 그런 게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처럼 가족 청취자분들에게 가족의 의미는 모두 다를 텐데요. 가족의 의미가 꼭 고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친구, 누군가에게는 이웃사촌을 그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니까요. 함께 밥을 먹으면 식구,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점점 더 많은 가족을 만들어 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가족을 만들었죠? 여기 있으신 현디님과도 가족이 되었고요. 많은 분들과 만나는 분들과 식사를 하며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저의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분들과 함께 샌드위치처럼 또 조화롭게 이 방송을 만들어가고 싶네요. 김건모의 가족 듣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이에요. 김건모의 가족 듣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너무 먼 곳에서 행복을 찾고 매일 부족해서 힘들어 했었죠. 몰랐네요. 이제야 보이네요.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 사실 항상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아무 조건 없이 내 편이 돼줘서 고맙다고 말 한마디 못했었네요. 당연하게 받기만 했었네요. 사랑해요. 이젠 알아요. 무엇도 바꿀 순 없는 거죠.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보석, 이제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해서 가끔 심한 말로 함부로 했네요. 미안해요. 한마디면 풀릴 텐데 뭐가 그렇게도 어색했는지